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27.4 부분에서 스톡 옵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스톡 옵션을 하기 전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영어로 스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기초 자산,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수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뭐 외환이나 환율이 될 수도 있고 상품 혹은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선도, 선물, 옵션, 그다음에 스왑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어떤 개별 종목인 주식 혹은 어떤 주식의 인덱스, 주가 지수를 언더라잉 에셋으로 하는 옵션을 바로 주식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번역서에서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식 옵션과 스톡 옵션을 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톡 옵션은 기초자산을 개별 주식 종목이나 지수로 하는 이 주식 옵션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이나 아니면 뭐 고위 회사 간부들한테 자기 회사 주식을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를 말을 하는 그 스톡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스톡 옵션, 뭐 스톡 옵션을 뭐 얼마 받았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여기 24.4에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스톡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 24.3에서 뭐 2에서 봤던 것처럼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하는 주식 옵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주식 옵션하고 스톡 옵션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Employee Stock Option 해서 ES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국 요것도 콜옵션은 일종인데 회사가 임직원한테 지급하는 콜옵션인 것이죠. 그래서 고위 간부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타벅스나 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직원 다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SO, 그러니까 스톡 옵션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평균적인 만기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스톡 옵션을 받았으면 여기 지금 만기가 10년이라 하면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이제 나중에 그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임직원이 좀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옵션과 달리 이 ESO는 서로 개인들이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회사가 그 직원한테 딱 그 직원만 행사할 수 있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행사 유예기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3년이라 하자. 그러면 이 임직원이 스톡 옵션을 지금 딱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로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 유예기간인 3년 후에야 3년이 지나서야 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예기간 동안은 최소한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스톡 옵션 자체가 회사가 직원한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직원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주려고 바로 이 스톡 옵션 주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렇게 회사 임직원들한테 어떤 일종의 혜택을 준다. 근데 지금 당장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돈 나갈 건 없으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볼 거가 따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기도 하고 회사도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톡 옵션을 부여를 한다 직원들한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옵션 살펴볼 때에 행사 가격과 나중에 가서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서로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옵션이 OTM으로 끝나는 거기도 하고 ITM으로 끝나는 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만기 때 가서 그 기초자산이 행사 가격 딱 그 가격이 끝나면 그러한 경우를 바로 ATM이라고 등가격에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행사 가격이 만약에 100인 콜옵션이 있다. 근데 그 콜옵션의 기초자산이 나중에 만기 때 가서 100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러한 경우 똑같이 행사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끝난 경우를 ATM으로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톡 옵션은 보통 발행을 할 때 그냥 지금 주식 가격 그 가격에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ATM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ATM인 경우에는 딱히 콜옵션이라고 하면 콜옵션을 행사를 해도 안 해도 어차피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톡 옵션이 지급이 됐어. 그렇게 ATM으로 행사 가격을 세팅했는데 한참 후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나중에 콜옵션 행사될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스톡옵션 부여받은 직원은 어차피 이게 콜옵션 행사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도 잃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행사 가격을 낮추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를 ESO의 재평가 혹은 재조정 스트라이크 혹은 재평가 리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너무 낮아. 그래서 이거 아무리 이거를 상황을 봐도 예상을 해봐도 이거 콜옵션 행사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 그러면 직원이 이거 스톡옵션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쓰레기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좀 봐주자 해가지고 행사 가격을 확 낮춰주는 거지. 그러면 직원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평가를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고 재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 주장을 하는 것들이 또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주면 그나마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일할 동기가 다시 생긴다라고 이렇게 재평가를 찬성을 하는 거고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재평가에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재평가, 리프라이싱의 변형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탑 이미지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만큼의 주식을 그 스톡 옵션을 갖고 있었는데 더 낮은 행사 가격을 갖는 신 스톡 옵션과 교환을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막 바꿔주는 게 아니라 신 옵션의 가치가 구 옵션의 가치와 거의 같게 그러니까 차이가 없게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옵션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우리가 24.4에서 살펴본 스톡 옵션은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옵션 중에 그 일부인 스톡 옵션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한 거다. 그러니까 주식 옵션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 스톡 옵션이 요만큼 되는 거를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스톡 옵션과 주식 옵션을 이렇게 막 번역한 거가 어차피 같은 주식 옵션이니까 이거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5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무슨 국제 FRM이나 CFA 레벨 2 이상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배울 머튼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서 회사의 자산을 이거를 각각 옵션 이론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회사의 가치를 시시각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외 FRM이나 CFA 레벨 2 이상을 공부를 하실 때 다시 접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개론 부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6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톡옵션과 같이 그냥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24단원에서는 핵심이 24.2, 24.3인 거예요. 나머지 뭐 스톡옵션부터 해서 뒤에 쭉 나오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말로 쭉쭉쭉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있어 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옵션은 기초자산을 금융자산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살펴본 경우는 금융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물 옵션, 리얼 옵션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예를 좀 살펴볼까요? 가격이 4천인 차가 있어. 그러는데 이걸 내가 살지 안 살지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우선 계약금 150만큼을 주고 이거를 일주일간 팔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이 차를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차를 최종적으로 안 사기로 했어. 그러면 이 계약금 150만 그냥 날리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실물 옵션의 예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언더라인 에셋이 자동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실물 옵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물 옵션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자라고 하자. 그러면 땅을 사는 것이 이제 옵션을 행사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24.6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실물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물 옵션의 간략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명시적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24.6에서는 묵시적 옵션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투자 시점 결정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옵션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붙긴 했는데 공부를 다 하고 나시면 이제 이미 알고 계셨던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토지를 소유로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것을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유소 혹은 아파트 이 둘 중에 하나만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NPV가 높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조금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이 개발을 지금 할 거냐 아니면 뭐 1년 후에 할 거냐 아니면 2년 후에 할 거냐를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점을 결정하는 거를 투자 시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보시면 투자안의 비용이 100이야.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은 딱 한 번 발생하고 끝난다. 그래서 1년 뒤에 120이 발생하고 딱 끝나.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은 100을 투자를 해서 120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요 앞에까지 얘기한 건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고 그렇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그러면 1년을 더 기다리는 케이스에서는 똑같이 투자로 100이 나가는데 현금 흐름은 이제 거기서부터 1년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년 뒤가 되는 거죠. 그때 130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로 투자를 하는 경우 아니면 1년 후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한테 더 NPV 큰 것이 되냐? 먼저 지금 바로 투자하는 경우는 지금 바로 100이 나가고 1년 후에 120이 와서 끝나니까 NPV는 9.09가 되겠다. 그리고 1년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여기 1년 기다리는 경우라면 130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100이 나가고 130 그래서 18.18 근데 요거는 1년 후 거니까 요걸 한 칸 더 할인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더 할인해 오면 16.53 그러면 결국 이 16.53과 앞에서 계산한 9.09 중에 당연히 1년 기다리는 거에 NPV가 더 크니까 이 투자는 지금 바로 하면 안 되고 1년 후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16.53과 9.09의 차이인 7.44가 바로 투자를 1년 연기하는 옵션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옵션을 조금 더 멋있게 연기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앞에서 우리 막 24.23 했던 게 어렵지 이거는 쉽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처럼 오히려 지금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요즘에 스파 패션처럼 SPA처럼 뭐 요즘에 잘 안 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뭐 유니클로라던가 뭐 에이세컨즈라던가 뭐 자라 그런 스파 패션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스파로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바로 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패션의 경우, 패션 산업인 경우에는 또 그다지 이렇게 연기 옵션이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산업에 따라서 혹은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서. 넘어가기 전에 요 한 예를 또 더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같은 연기를 하는 경우에 더 현금 흐름이 NPV가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투자로 120을 써. 그러면 앞으로 매년 10만큼의 현금 흐름이 영원히 온다. 그러면 이 NPV는 뭐냐면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방식을 이용을 하면 10 나누기 0.1 그리고 투자로 들어가는 120 빼면 마이너스 120이야.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까?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건 투자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봤더니 지금은 할인율이 10%였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할인율을 5%로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 나중에 어떤 상황이 변해서. 그러면 다 동일한데 이렇게 할인율만 바꿔서 계산하면 NPV가 80이 나오는 거지. 이때는 20, 마이너스 20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1년 뒤 기다렸다가 투자 안에 착수를 하는 것이 회사한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PV가 미래에 0보다 클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 그러면 연기 옵션은 언제든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한테도 이익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니까 이 예제 24.4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비용이 200이고 미래에 영원히 42만큼의 현금 흐름이 온다.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1년을 기다려. 그러면 그 경우에는 투자안의 비용은 240이 나가. 그런데 매년 현금 흐름 들어오는 게 48씩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당장 투자할래? 아니면 1년 있다 투자할래? 결정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할인율은 12%로 동일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200이 나가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로 40이 나누기 할인율 하면 플러스 150이 NPV가 되겠습니다. 1년을 기다리는 경우야. 그러면 투자 비용으로 마이너스 240이 나가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로 48 나누기 0.11을 하면
플러스 160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게 1년 뒤 거니까 요 시점과 맞추기 위해서 한 칸 더 할인. 그러면 요게 진정한 NP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1년을 기다리면 NPV가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거에 NPV보다 작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투자는 지금 당장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14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기 옵션의 가치가 마이너스 7.14냐 라고 하면 땡 틀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옵션의 가치는 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 옵션을 해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기 옵션의 가치는 0이지 마이너스 7.14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시점을 지금 할래? 아니면 나중에 할래? 그런 옵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는 옵션들도 그냥 거창하게 이름만 옵션이라고 붙은 거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US Airway라는 항공사의 예시와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도너츠 회사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크리스피 크림의 예시로는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에 크리스피 크림이 소비자한테 제품을 냈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매출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달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조금 비만이라던가 어떤 것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크리스피 크림 매출이 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피 크림의 경영진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됐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품 제조를 조금 바꾸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어떤 경영적인 방향 수정하는 거 그러한 것을 경영 옵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확장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예상했던 거대로 했는데 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매출이 잘 나와. 그러면 그 투자를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장 옵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확장 옵션과 반대로 투자안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가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난다던가 손익이 덜 난다던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이 포기 옵션이 되겠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가 우리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예전에 골프 장비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대요. 그런데 다른 이제 골프 장비와 관련한 회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아디다스랑 나이키는 2016년에 골프 사업과 관련된 것을 접었다. 그러니까 포기 옵션을 실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혹시 비디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런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체인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넷플릭스라던가 우리나라에도 웨이브라던가 그런 게 생기면서 비디오라는 거의 수요가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비디오 사업을 접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기 옵션을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기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투자안의 NPV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포기 옵션하고 비슷하게 생산을 중단 혹은 축소하는 옵션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자동차 생산 라인과 공장을 설치를 했는데 소비자 반응이 예상했던 거와 달라. 그거랑 너무 못 미쳐. 그러면 이제 생산을 중단을 하거나 혹은 생산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 광산 같은 건데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 중단이나 잠깐 축소를 해놓는 옵션이 큰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더라. 왜? 지금 당장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에 공급이 많아서 싸. 그러면 내가 잠깐 그냥 광산 닫았다가 가치가 높아졌을 때 내가 다시 사업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 중단이나 축소 옵션이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개당 1달러의 순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매년 100개가 팔릴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 1달러 곱하기 100 하면 매년 100달러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상했던 거대로 100개가 딱 팔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100개만 딱 확정적으로 팔릴 수가 있겠어요.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가서 봤더니 150개가 팔릴 수도 있겠고 소비자 반응이 예상했던 것만큼 못 미쳐서 50개밖에 안 팔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00개가 팔리는 거를 기초 상황으로 세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50개밖에 안 팔리는 상황과 150개나 팔리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150개가 팔릴 확률과 50개 제품이 팔릴 확률이 같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는 결국 150과 50의 평균이니까 결국 100개가 팔리겠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투자의 비용이 550이 나가고 이때 써야 되는 할인율은 20%라고 주어졌다고 하자. 만약에 투자를 착수를 했는데 포기를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이거를 너가 400을 플러스로 받고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투자 안은 채택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라고 묻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매년마다 100만큼이 플러스로 오는 거니까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해서 500을 구할 수 있겠고 투자 비용으로 550이 나간다 했으니까 NPV는 지금 마이너스 5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아까 여기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1년 후에 사업하다가 너가 400을 받고 이 사업 매각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면 또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문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1년 후에 지금 거는 매출이 100이 된다고 가정을 한 거고 1년 후에 매출이 50이 된다면 1년 후에 매출이 150이 된다면 또 고려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매출이 50이 된다면 이라고 하면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로 250이 될 것이고 이 250에다가 400을 받고서 매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투자 이 NPV가 마이너스 150, 즉 이 경우에는 투자안을 그냥 포기하고 매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흐름이 150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750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750은 400보다 높으니까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에 매출이 150이 나올 수도 있고 50으로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의 확률이 앞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케이스의 평균인 575라는 게 이 투자안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1년 후에
100의 현금 흐름 그리고 평균적으로 575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합하면 675를 기대를 할 수 있겠고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562.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PV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12.50이라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한 것으로는 마이너스 50이 NPV인가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옵션 그리고 매출이 50이 되든 150이 되는 거까지 고려를 해봤더니 NPV가 12.50으로 즉 12.50에서 마이너스 50을 빼면 62.50만큼이 바로 이 포기 옵션의 가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옵션 하나로 이 전략적 옵션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업은 때때로 어떤 새로운 투자에 착수를 하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전략적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를 이와 같이 전략적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을 만드는 경우 다 이 전략적 옵션의 예시라고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이 지금 당장은 뭐 수익이 날 것 같거나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뭐 명동이라던가 아니면 강남 이런 데다가 매장을 하나 내봐서 소비자의 반응이라던가 소비자 리뷰라던가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지금 가게를 내보자라는 옵션을 실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6에서는 여러 가지 실물 옵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는 요 실물 옵션의 가격, 가치를 계산을 해보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만약에 잘 할 수 있다면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실물 옵션을 항상 잘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물 옵션의 가치가 무시가 됐다면 NPV 계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NPV를 가지고 내린 판단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